본 영상은 제 영상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신 분을 위하여 기존 영상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재편집하여 다시 올리는 영상입니다. 백학과 작물은 우리말로 하면 나리과가 되겠습니다만 굳이 백학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백합이란 말 속에 과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백백자에서 합칠합으로 되어 있는 백합은 100개의 인편, 즉 많은 인편으로 뿌리를 이룬다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대부분 백합과 작물은 적든 많든 여러 개의 인편이 붙어 뿌리를 이룹니다. 백합과 작물은 주로 양념 작물이다 보니 벌레들도 같이 좋아해서 별로 많이 생기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건 사람 다르고 곤충 다르고 하지 않는가 봅니다. 백합과는 덩치나 재배기간에 비해 비료의 흡수가 많은 작물이기도 합니다. 잎을 키우는 파나 쪽파, 부추 등은 질소 중심으로 시비하고 마늘, 양파 등은 어릴 때는 질소 위주로 그 뒤로는 가리 중심으로 시비합니다. 물론 인사는 기본입니다. 파나 양파, 부추는 씨앗으로, 마늘과 달래, 명이나물은 씨앗과 분근으로 번식하지만 쪽파는 씨앗이 없어 꼭 분근으로 번식합니다. 백합과 작물은 대체로 더위가 지나가면 심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파는 여름에도 모종을 심기도 하나 한창 더울 때는 착근이 느리고 어린 파는 장마에 녹아날 수도 있습니다. 쪽파를 가을 이전에 심으면 30도 정도로 일정 기간 휴먼 타파가 필요하다고 하나 손바닥 농장이 직접 실험한 바에 의하면 발화 기간이 다소 늦고 올라오는 것이 고르지 않아서 그렇지 올라옵니다. 쪽파를 추석 때와 같이 김장하기 이전에 이용하려면 그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운 여름이어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백합과 작물은 병충해로부터 순환을 당하기 쉽습니다. 가을 재배 때보다는 엄청 많은 병균 해충이 몰려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합과 작물은 생장점이 털뿌리로부터 한 1cm 정도 위치하므로 땅에 올라온 것은 잘라 먹어도 또 올라옵니다. 그 다음으로 심는 것이 마늘과 양파인데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월 중순 전으로 심습니다. 부추는 봄이나 가을에 파종하는데 주로 씨앗으로 번식하지만 비록 소량이지만 포기 나눔도 할 수 있습니다. 달래는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 재배 목적에 따라 씨앗, 종구 등을 파종합니다. 겨울이 닥치오면 다른 과작물은 모두 사라지고 없는데 화분과엔 밀이나 보리 그리고 이 백합과 작물이 밭을 지킵니다. 이런 작물들은 어쩌면 겨울을 맛보아야 봄이 되어 튼튼하게 자랍니다. 또한 정중동이라고 비록 싹은 손톱만큼 나왔으나 땅속의 뿌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이 백합과 작물들은 비록 파종 방법이나 시기는 조금씩 달라도 봄이 되면 한창 자라다 6월이 되면 채성기를 이루고 곧이어 씨앗이나 뿌리를 남기고 일생을 마치는 장일성 식물입니다. 또 수확은 하지 않더라도 백합이나 여러 야생나리, 또 야생달래 등도 시기는 차이가 있지만 꽃을 피우고는 일제히 휴면에 들어갑니다. 백합과는 대부분 pH 6.0에서 6.5 정도의 중성 토양에 잘 자라지만 마늘은 6.0 이하에도 자라고 양파는 6.5가 넘는 것이 좋습니다. 백합과 작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부추나 대파는 당연히 씨앗을 파종해도 가을이면 다 자라지만 마늘이나 명이나물 그 외의 작물은 아니지만 나리나 백합의 주화를 심으면 3, 4년을 걸려야 꽃이 피거나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백합과 양념작물은 병충해가 많은 편입니다. 백합과 작물의 대표격인 마늘, 양파, 대파가 특히 더 심한데 아마 대량 재배 탓으로 보입니다. 일반 텃밭에서는 아주 작게 심어 가꾸는 부추도 대량 재배에서는 잿빛 곰팡이병 등 병해충에 시달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이 양념작물에 발생하는 병해로는 뿌리썩은병, 무름병, 마름병, 녹균병, 잿빛 곰팡이병, 녹병, 모잘록병 등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록 작물은 아니라도 백합이나 나리 등에서도 같은 병을 겪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해충으로는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굴파리, 파좀나방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충이 땅속 뿌리를 가위하거나 몸통 속에 숨어 살기 때문에 방제 또한 어렵습니다. 마늘, 양파, 대파 등의 논재배는 후작으로 배를 심으니 병균과 해충이 모두 사멸되나 바짝물은 같은 과 재배는 연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병균과 해충은 그 자리에 남아 몇 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백합과 작물과 병해충이 몇 가지 겹쳐지는 십자합과나 가지과 작물을 심을 때는 잘 알아보고 후작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재배하였을 때 무름병 병력이 있었다면 무름병이 없는 작물을 찾아 심어야 합니다. 독 성분은 가지과에 주로 있는데 백합과 히아신스, 튤립 등 몇 가지 꽃은 개나 고양이에게 심부전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나 어른에게는 괜찮느냐 하는 문제인데 꽃가루가 피부 가려움이나 시력에 좋지 않는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일부러 꽃가루를 만지지 않는 한 큰 해는 끼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냐고요? 꽃 중에서 진달래꽃이나 허브 등 몇 가지를 먹어도 괜찮지만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화초도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 꽃을 함부로 입에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